김성애 의원께서도 이번에 경선을 거치셨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네. 경선. 네. 자,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굉장히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이 현실적이다. 네. 그렇다면 뭐 8월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당대표 연임으로 가는 걸 그냥 뭐 당연한 수순으로 봐야 될까요? 어떨까요? 한 분위기. 현재로서는 당권 주자로 나서려고 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 그리고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게 좀 전 비상한 상황으로 보는데 왜냐하면 총선이 끝나고 나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적인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야당과의 일부 대화의 채널을 복원하고 뭔가 다르게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민정수석의 임명 그리고 검찰의 인사들의 대거 교체 이런 것들을 보면 그냥 지금 하던 방식으로 철권 통치를 계속하겠다라는 의사를 넘어서서 야권 뭐 지금 당장 문재인 대통령의 따님의 무슨 뭐 이사 과정까지 다 지금 다 들여다보고 그렇죠. 쑤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적폐 청사를 몇 년을 하는 거예요. 3년 차에도 하는 게 수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안 되니까 그 부인, 그 딸 뭐 여기까지 다 해서 뭐라도 엮어내겠다고 하는 건데 네. 예. 이런 비상한 상황에서 민주당 지지자들과 민주당 당원들은 어쨌거나 이 민주당의 의석을 많이 갖고 있을 뿐이지 네. 절대적인 국가 권력은 다 윤석열 대통령의 손 안에 있는 상태에서 이 비상한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로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 의원님 그래서 일각에서는 김성애 의원께서도 뭐 정치 평론이나 분석을 많이 하셨으니까 이전에도 지금도 하시고 일각에서는 이렇게 당 대표를 너무 장기적으로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궁극적인 목표는 대선인데 정권 창출인데 그것에는 조금 이게 좀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진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일각이 아니라 대표실에 있는 참모들의 절반도 같은 생각입니다. 가까운 분일수록 그럼요. 그런 예. 얘기를 하신다면서요? 아니 어쨌든 총선 승리까지 해서 꽃을 피웠으니까 자, 이런 상태에서 넘기고 한 발 물러서서 대권을 준비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 본인에게는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비상한 상황에서 지지자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떤 정치인이 답을 내놓을 수 있다면 그분이 대표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대안이 없다. 이 중대한 시기에 대안이 없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로서는 사실은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좀 일부 포함된다고 봅니다. 총선 승리로 딱 일단 쉼표를 찍고 대선에 앞두고 네. 나왔으면 이재명 대표에게도 더 쉬운 일. 앞으로 2년 였겠네요. 동안 무슨 일이 생길 거냐면요. 그러니까 이제 당대표 2년씩 하니까 임기 동안 생길 일들을 생각해 보면 대통령은 저렇게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무능하게 있을 거고 수사만 계속 해대려고 할 테고 근데 민주당은 뭐 이미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민주당이 여당인 것으로 국민들이 착각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생이 안 풀리고 경제가 안 풀리면 이 책임을 이제 민주당이 나눠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근데 대통령이 시행령이니 온갖 장치를 통해서 야당이 하는 주장을 아무것도 받아주지 않을 건데 실질적인 집행 권한이 없는 정치권에서 아무리 뭘 대책을 내세워도 경제가 어려워지고 중국과 관계 망치는 거 우리가 어떻게 막습니까? 그런데 이게 1년 반 쌓이고 나면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인 거는 민주당 때문이다라는 역논리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런 리스크도 또 있네요. 그러네요. 네. 여당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저 이거 하나 여쭙고 싶었어요. 제가 여당 의원들이랑 많이 통화를 하다 보면 일관되게 이런 주장을 하시거든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여서 다른 목소리가 안 나오는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여러 당권 주자들이나 내부에서 그래도 연금 개혁이나 뭐 이거나 저거나 다른 목소리들이 다양하게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제 당을 그렇게 대변을 하거든요. 이거에 대한 반론을 여쭈면서 이제 여당 얘기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개혁에 대해서 뭘 반대를 얘기를 했어요. 최근에 들어서 보수 개혁인 안철수, 유승민 의원 등이 받아야 된다 한마디씩 하는 정도인데 글쎄요. 최근에 나경원 의원이 대통령 임기 줄이자는 얘기는 좀 충격적이긴 했습니다만 예, 그걸 제외하면 연금 개혁 막상 해야 되는 논의를 할 때는 한 말도 못 하고 있다가 이재명 대표가 하니까 한 마디 거드는 정도 가지고 무슨 일극 체제, 지금 대한민국의 일극 체제는 윤석열 대통령 아래서 단 한 마디도 못 하고 있는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일극 체제라고 저는 보고요. 예. 민주당들의 건강한 경쟁을 할 건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로서는 당원들의 절대 다수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뭐
민주당은 일극 체제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의원들은 지금의 대세, 지금의 대표를 지지하고 함께 가는 것은 저는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네. 이것까지 뭐 못하게 할 이유도 없고 할 생각도 없고 그리고 민주당 내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번 총선에서 경선 과정에서 많이 패배를 하셨잖아요. 네. 그건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것은 정치인의 또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좀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성애 의원이 나온다 그래서 제일 궁금한 건 이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제일 궁금한 게 많은 분들이 못 풀고 있는 미스터리. 왜 국회의장 투표에 우원식이 됐는가? 이거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다들 외부에 있는 뭐 유튜버들도 박찬대 원내대표가 사전 조정에 나섰으니까 이건 명심은 추미애 당선인이다. 거의 추미애 100%다. 아니다. 120%다. 그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일단 우원식 의원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해 보니까 당선 축하 인사, 그러니까 당선 사례를 준비를 안 하고 올라간 것 같아요. 내가 됐어? 약간 이렇게 돼서 그러셨군요, 본인. 말씀 자체가 약간 준비된 원고를 한 게 아니라 내가 됐네라고 하는 상황에서 출마한 본인도 모르는 일을 투표한 의원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야기를 뭐 해보면 각각의 다 장점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뭐 누가 절대로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그런 당선자들이 없었어요. 네. 그리고 여론 자체가 추미애 의원을 많이 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뭐 그렇게 되겠거니라고 생각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어서 정말 전 이변이었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당원들의 분노도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 게 당원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여론조사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추미애 의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지 않습니까? 압도적이었어요. 그러면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해서 혹은 본인 입장이 있다라고 하면 전체 당원들을 상대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있는 지역구에서라도 지역구 당원들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있었느냐. 전 이게 없는 게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원들의 애절함과 간절함에 대해서 그만큼 의원들이 자각하지 못했고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보다 난 누구 찍어야지라고 투표하는 과정에서 이제 의외의 결과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원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게 이제 뭐 투표에 몇 퍼센트 느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정치인이 당원들과 일상적인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를 이젠 정말로 논의해야 될 때가 됐다라는 교훈을 얻지 못하면 다음번에 당원들에게 더 크게 혼날 겁니다. 김 의원님은 춥니까 웁니까? 웁니까 춥니까? 뭐 전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와서. 그리고 이제 내가 누구를 찍었다라고 공개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면 공개하지 않은 사람들을 압박하면서 공개하지 않은 네가 범인이다로 가는 이런 문화 자체는 옳지 않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는 기명투표에 대해서 찬성한 입장입니다. 인사 문제라고 하더라도 대의민주주의를 표방한다고 하면 기명으로 더 넓힐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다만 우리가 이 문제는 신중해야 되는 게 윤석열 대통령 지부장장 최상병 특검도 우리가 무기명으로 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력에서 벗어나서 투표하라는 뜻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우리가 공개할 것인지 어쩔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논의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오면 이 당원 그러니까 당원에게 정당의 주인이 당원이다라는 이 상징적 구호 말고 실질적인 당원들에게 권력을 돌려드리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저는 뭐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민주당도 실질적으로 당원들에게 권력을 돌려드리는 일은 잘하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지역에서 대의원들 소위 말하는 지역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을 뽑는 과정에서 당원들에게 선발권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거든요. 당원당규 보장돼 있는데 그렇게 하는 데 거의 없습니다. 그냥 다 위원장이 뭐 거의 지명하다시피 뭐 아름아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지역위원회, 뭐 여성위원회, 청년위원회, 뭐 대학생위원회, 실버위원회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있는데 여기 위원장도 지역위원장이 그냥 자기가 임명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일이 벌어지기 전인 5월 초에 이미 당원들에게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서 지역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싶은 분들, 의견 주실 분들 좀 의견 주시라고 해서 예. 한 1,000분 가까운 분들이 답장을 주셨고 네. 와. 난 뭐 이런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싶다 이렇게 답을 주신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모아서 활동을 시작하고 각각의 위원회는 가급적 그분들이 직접 투표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위원장을 뽑을 수 있도록 제가 임명하지 않아서 권력을 돌려드릴 생각인데요. 네. 실질적으로 지역위원회부터 민주화를 해야 되고 지역위원회에서 상시적인 정치 토론이 일어나야 예. 예. 의원들이 그런 의견을 듣고 와서 국회에서 활동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근데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자꾸 궁금해가지고요.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박찬대 원내대표가 정성호 조정식을 조정한 듯한 뭐 명심을 대리해서 또 국회의장 투표가 끝나고 난 이후에 그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내용이 있죠. 뭐 조국혁신당으로 쪽으로 옮겨가는 탈당하는 민주당 당원들이 있다.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또 사과를 했어요.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탈당을 하시는 것은 저는 맞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조국혁신당도 조국혁신당대로의 그 혁신안을 내놓고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당장 이번에 있을 지방선거부터 당장 10월에 있을 보궐선거부터 경쟁하고 부딪히는 정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대선 과정에서 함께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지금으로서 알 수 없어요. 그쵸. 예. 그러니까 전 뭐 제가 조국혁신당을 폄훼하지 않은 게 아니라 예.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조국혁신당은 경쟁 상대인 겁니다. 네.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국민의힘에 비해서 많을 뿐이지 경쟁해야 되는 정당인 것은 바뀌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민주당이 다음번 대선에서 정권을 재탈환해 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지지자들은 이 민주당에서 함께 이 당을 바꾸는 작업을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고 이제 정청래 의원의 사과는 그런 의미 안에서 당원들에게 나가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 던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장 선거 결과에 대해서 사과를 한 거라기보다는 당원들이 나가거나 이렇게 행동으로 옮길 사안은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당원들의 화난 마음을 누군가는 뭐 말씀을 듣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인 거고 그래서 정청래 의원은 그런 방식으로 하시는 거고 저는 지역위원회의 대의원 선정권이라든지 지역위원회 여러 위원회 위원장 선정권을 당원들에게 돌려드리는 방식으로 지역위원회부터 민주화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각각 방식이 다르겠죠. 말씀은 어쨌든 실질적으로 당원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접점을 늘려서 싱크로율을 맞춰 나가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게 이게 최선인데 가장 중요한 일인데 사실 국회의장 선거 이후에 당내에서 나오는 말은 국회의장 앞으로 뽑을 때 당원들을 몇 % 반영하느냐 이 숫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건데 지역위원회에서 본인 권한을 놓지 않으면서 중앙정치에서의 당원들의 목소리를 보장한다? 네. 전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지역위원회의 민주화를 통해서 지역위원장이 그러니까 고양갑 같은 경우 저죠. 네. 제가 지역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당원들의 눈치를 보는 게 눈치를 보게 만드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원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는 정치가 뭐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하는 얘기입니다만 예. 당원들이 정치를 배우고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이 유튜브밖에 없어요. 유튜브에 댓글밖에 없고 몇몇 개 커뮤니티가 있고 정상적인 정치라고 하면 지역위원회에서 오프에서 모여서 토론과 추구일을 거쳐야 되는 거죠. 왜 추미애냐, 왜 우원식이냐를 가지고 당원들끼리 토론하고 지역위원장도 자기 의견을 내고 이런 토론을 거쳐서 우리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당신이 투표를 했으면 좋겠다를 듣고 와서 정치인이 투표하는 거랑 유튜브에서 여론조사 결과 이러니까 투표하는 거랑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수구의 민주주의인 겁니다. 그래서 이 토론의 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행안위에 가서 선거법을 바꾸겠다고 한 것도 지구당을 부활시키고 지구당에서 돈 쓰는 사람 잡아가시라고요. 그거는 별개의 영역이고 지역위원회를 활성화해서 지역에 있는 당원들이 현장에서 얼굴을 보고 서로 토론을 하면서 무엇이 맞는지 틀린지를 가리고 예. 지역위원회 각급 위원장들과 대의원들의 선발권을 당원들에게 돌려주면 지역위원장은 당원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론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 정치인도 성장을 하는 거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국회에 와서 자기 의정 활동을 하는 구조를 만들어라. 이 자리에서 안주하지 않게. 그러니까 지역위원장 한번 되면
자기 하고 싶은 사람 시도위원 다 하고 뭐 위원장들 다 뽑은 다음에 안주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전 더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게 네. 결국에 먼저다.